어허, 오늘 시험 보면 빨리 나오면 마음 편한데. 자,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파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개념의 등장입니다. 얘가 좀 빡세요. 그러니까 얘가 등장하는 순간 문제 난이도들이 좀 올라갑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거고, 우리가 이 직선에 있는, 직선이라는 건 수많은 점들이 모여있는 것이므로 어떤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점과 직선 간의 거리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리는 최단거리를 의미합니다. 최단 길이를 거리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 이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 소단원에서 수선의 발을 구하는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앞 소단원은 아니죠. 앞 개념에서 수직이라는 거에서 이 수선의 발에 대한 걸 구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서 탄생합니다. 얘를 구했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수선의 발에 이 교점을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과 x1, y1이라는 점이 있을 때 이들 간에 어차피 매번 이 수선의 발을 구해왔을 거 아니야, 처음에? 그게 너무 귀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좀 공식화 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거리를 d라고 할 때 d의 값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하고 여기 있는 x와 y 대신에 얘네들을 대입합니다.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점과 직선 간의 거리예요. 이걸 증명하는 문제가 영석고랑 부용고에서 나왔습니다. 영석고에서는 빈칸 채우기류의 문제가 나왔었고요. 부용고는 진짜 증명하라고 나왔어요. 물론 힌트는 좀 줬습니다만 증명하는 문제가 나왔다. 생각할게요. 공식 외우세요. 알았죠? 나 전에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오겠지. 그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만약 설명해 주시면 그거 외워야 돼요. 네, 보통 설명 안 해주시긴 할 텐데 설명해 주시면 외워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 파생되는 아이디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직선 간 거리라는 개념이에요.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두 평행한 직선 간에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도,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도,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도 어차피 다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 간 거리는 사실 한 점을 잡고 이 아무 점이나 잡고 그 점과 직선 간의 거리를 구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는 직선 둘이 평행하니까 ax, by는 똑같겠죠? 이 두 직선 간의 거리를 좀 단순화하면 그냥 상수항끼리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직선 간 거리가 돼요. 이거는 유형 20에 적혀 있고요. 유형 20에다가 193페이지 유형 20의 맨 마지막 줄 보면은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C-C' 여기 체크 좀 해줘. 동그라미를 치든 뭐 줄을 치든 체크 좀 해줘요. 마지막 그냥 요거 똑같이 써 있는 거 있죠? 거기에만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거에만 좀 체크를 해주세요.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속도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 줄짜리 한 줄로 줄이는 거고 세네 줄짜리 한 줄로 줄이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이 공식들은 기억하고 넘어갈 건데 뭐 바로 이미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써놓고 시작할게요.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되고요. 직선 간 거리는요 그냥 C-C'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몇 개 안 돼요? (1123번부터) 보겠습니다. 1,3이라는 애가 있고요. y는 x-1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삼각형이 있대. 이런 식으로. 아, 내가 여기가 A인데 B랑 C를 적당히 잡아서 정삼각형을 만들었대. 근데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요. 정삼각형 또 나왔죠? 자주 나온다 했어요. 정삼각형 나오면 문제를 푸는 양상은 세 가지를 했어요. 뭐라 했어요, 오진아? 또? 또?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게 한 변의 길이를 원했지만 이 점과 직선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h라고 하는 높이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대1 대 루트 3으로 한 변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h의 값은 어떻게 돼요? 얘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절대값 1 빼기 3 빼기 1이라서 얼마예요? 루트 2분의 3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한 변의 길이는 h에다가 루트 3분의 2를 곱하는 것이므로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3에다가 루트 3분의 2 곱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6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요? 매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삼각형 나올 때마다 계속 되묻고 있어요. 뭐 쓸지. 그치? 그리고 2대1 대 루트 3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높이를 구해서 제가 정삼각형 높이죠? 정삼각형 높이를 구해준 다음에 그걸로 2대1 대 루트 3 이용해준 거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질문 없다면 넘어가죠. k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의 y 플러스 k 마이너스 15는 0.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 했어? k에 관계없이 항상? 그러니까 뭐 해야 돼? k에 대해서 정리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의미하는 게 뭐야? 이 둘의 교점, 이 내가 지나는 점입니다. 그쵸? 교점부터 구하죠? 교점 얼마예요? 야, y 어디다 팔아먹었냐? 교점 구하면 3,4가 교점 A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점부터 2x-y 플러스 m은 0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길 바라요? 루트 5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할게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3과 4를 여기 대입해주는 거예요.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6 마이너스 4 더하기 m의 값이 얼마? 루트 5. 그러면 뭐야? 절대값 2 더하기 m의 값이 5죠.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건 두 개입니다. 뭐랑 뭐예요?
3또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둘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요? 하라는 대로 천천히 해주면 돼요.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이 직선의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교점 구하고 그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래서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구하고요. 그게 루트 5가 된다라고 해서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단순하다. 1134번이라고 뭐 다를 거 없죠. 노말이니까 심지어 더 쉽지 않을까? x-2y 플러스 6은 0이라는 애와 x-y 플러스 2는 0이라는 애의 교점이 있대요. 교점 얼마예요? 빼면 4. 2,4가 교점이 되겠고요. 이 교점과 뭐를 지난대요? 1,2 미안해요. 교점을 지나고 라고 했어요. 교점을 지나고. 그럼 이거를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요? y는 m의 x-2 더하기 4 이렇게 씁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서부터 1,2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1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이거는 한번 써줄까요? mx-y-2m 더하기 4는 0 이렇게 쓰는데 m 제곱 더하기 1분의 1과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m 플러스 2 이게 값이 얼마가 되길 바란다? 1. 그러면 루트랑 절대값이 나왔네? 문제 어떻게 풀어요? 넘겨서 제곱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 하는 거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m 더하기 2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 양변을 제곱하면요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는 m제곱 더하기 1 날라가면요 m은 4분의 3이 됩니다. 자, m은 4분의 3을 이제 다시 어디다 쓰냐? 써보면요 4분의 3x 여기다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y 플러스 2분의 3 2분의 5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고로 이게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0은 0 아, 공간 협소해라. 잘못 잡았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랑 얘를 뭐 해달래요? 답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주면 돼요.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고요. 그 직선이 여기까지 거리. 그럼 이 교점을 지난 직선 일단 식으로 표현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1,2까지 거리가 1이다. 자,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될 거예요. 뭐냐면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1,2까지의 거리가 1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도 되죠? 그렇죠? 그럼 어차피 K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K 바로 대입하면 돼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교점을 구하고 계산을 할지 교점을 지나는 직선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했으니까 그치? 그걸 등장시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지 어떻게 하든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어차피 루트 분의 제곱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는 한 번은 나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1141번. 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학교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본이 모의고사 문제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자, 여기 한 P랑 Q라는 게 있대요. 선을 그렸어요. 수직이래. 둘이 평행하잖아. 그러니까 얘 수직이면 이것도 수직이겠죠. 그쵸?
근데 갑자기 나한테 물어본 건 이 PQ의 길이가 아니야. PQ 길이만 구하면 사실 쉽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20이랍니다. 넓이가 20. 자,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그럼 밑변이랑 높이를 찾아야 되죠? 맞아요. 밑변 길이 얼마야? PQ 길이를 밑변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밑변의 길이가 실제로 지금 이 직선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잖아. 직선 간 거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 5분의 10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2 루트 5가 됩니다. 그렇구만. 자, 그럼 높이 누구예요? 여기 PQ를 수직 2등분하는 수직 2등분 아닙니다. 그냥 수직일 뿐이에요. 2등변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게 2x-하고 2x 플러스 6이면 0을 기준으로 얘는 6만큼 올라오고 4만큼 내려갔잖아. 그렇지? 이게 여기에서부터 2등변일까? 아니라고. 둘이 똑같아야지 2등변 돼요. 되고 싶어도. 알았죠? 자, 그러면은 수직이에요. 자, 그럼 여기 길이 얼마여야 돼? 4루트 5죠. 맞아요? 그러니까 2루트 5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20이니까 h는 루트 5분의 2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루트 5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은 이 4루트 5를 이용해서 어떻게 얘를 구할까? 자,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PQ라는 애는 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n 여기에서부터 0,0까지의 길이가 4루트 5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n은 0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2 곱하고 2항하면 여기에서부터 0,0까지의 길이가 4루트 5고요. 그럼 점과 직선 간의 거리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n의 값이 4루트 5가 돼서 2n의 20 그래서 n은 10이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일반형이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되죠.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0은 0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점과 직선 간의 거리를 4루트 5라고 해서 구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여기 수직이고요. 여기 수직이고요. 여기 수직이죠. 그럼 얘는 셋이 평행하죠. 맞아요? 평행하죠?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기울기랑 길이가 나오면 그거 xy 좌표 쓰라고 했어요. 자, 기울기가 지금 2라 했지? k랑 2k면 k 루트 5인데 k가 얼마예요? 4루트 5죠. 맞아요? k 얼마야? 네, 그래서 저 점의 좌표를 h라고 하면 제 4,8입니다. 4,8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여기서도 찾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4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되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돼요. 이해가요?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난 계속 이런 풀이를 하고 있어. 맞지? 그 풀이 고수해도 되고 이게 이제 교재에서 원하는 풀이입니다. 점과 직선 간의 거리, 직선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어떻게 풀든 상관없어요. 알았죠? 근데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왜 굳이 계속 이 방법을 고수하냐면 이거 수학 1, 2에도 계속 사용되는데 얘는 좀 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해야 됩니다. 이 단원에서만큼은 얘가 강력한 효용성을 가질 수 있지만 문제는 얘는 학년 불문하고 다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알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울기와 길이가 나왔을 때는 x, y 좌표를 반영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간단한 피타고라스 정리 정도는 해줘야 돼요. k, 2k면 여기 루트 5k가 되는 거 맞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산해주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기울기가 2잖아. 그럼 얘도 기울기가 2잖아. 왜냐면 수직이라 했으니까 평행한다.
얘랑 다 수직이니까 다 평행하겠지.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나왔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PQ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점과 기울기 있으면 돼요. 그 풀이에요. 기울기는 아는데 점이 필요해. 점이 필요하다고? 근데 사루토를 알려줬네? 오케이, 점 구할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풀이의 이 두 번째 풀이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점과 기울기 알면 구할 수 있어. 두 번째 풀이는, 그리고 이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잠깐만, 내가 지금 쟤를 구해야 되는데, 원래 점과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야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이 점과 직선 간의 거리는 이러한 공식을 유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다. 저 공식 때문에 문제에서 말하는 이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20은 0까지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썼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20. 얘가 4루트 5다. 그러면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루트 5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다 라고 하는 것과, 이게 더 편했을 거다. 그리고 기울기 얘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20은 0이라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는 2b. 뭐야, 이게 제일 쉬워 보이는데? 세 번째 방법으로 할까?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5b제곱이 5니까 b는 1이고요. a는 2. 이렇게. 아니죠. b가 1이면 a는 2되면 안 되죠? 잠시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에 0, 0 대입하면 20. 그게 4루트 5. 마이너스 b분의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미안해요. b는 2a죠? 하하. 연립을 잘못했네요. 그래서 해서 a가 1이고 b가 2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문제에서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20은 0이라는 직선을 줬기 때문에 이 거리 공식과 기울기라는 연립 방정식을 취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하다. 맞지? 연립하는 거. 그렇지 않니? 3번 방법이라고 하죠. 1번, 2번, 3번. 알았죠? 다양하게 풀 수 있고요. 어느 방법을 풀든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 알고는 있되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그냥 개인적 기호에 의해서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질문 없다면 1145번 보도록 할게요. 1145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좀 이해하길 바랄게요. 문제에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교점 지나는 직선이면 뭐예요? 저기 교점이 얼마냐? 2,1 이렇게 되겠죠. 2,1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에서의 거리가 최대래요.
뭔 말이냐면 2,1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여기 원점을 지날 수도 있고요. 맞죠? 이런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얼마야? 0이죠. 아니 여기 지금 이 직선과 원점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2,1을 지나는 직선과 원점까지의 거리. 그럼 여기 이렇게 돼 있다면 거리 얼마예요? 여기가 거리야. 왜냐면 수선의 발까지가 거리니까, 그쵸? 이렇게 되면 거리가 얼마예요? 얘가 거리죠. 수선의 발까지 거리니까. 그럼 1이에요. 어때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멀어집니다. 더 멀어졌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이런 직선들이 다 된다고 맞죠? 이 직선도 되고 다 뭐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어때요? 거리가 이 2,1을 지나는 직선까지 거리가 2였다가 다시 뭔가 좀 줄어들고 있죠. 가까워지고 있잖아, 직선에. 그쵸?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2,1을 지나는 직선은 얘를 기준으로 사실상 그냥 한 바퀴 주르륵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 애들 중에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 가까워지는 걸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제일 먼, 즉 거리가 최대인이라는 멘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냐? 그걸 생각해 달라는 건데, 그게 결론이 이렇습니다. 2,1부터 0,0까지 거리가 거리의 최대예요. 2,1은 기준점이라고 할게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러한 직선이 있을 때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는 짧죠? 점점 길어집니다. 점점 길어져요. 여기서도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잖아, 그치?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라서 계속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직선이 있던지 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빗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빗변은 당연히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보다 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 한순간 얘가 만약 수선의 발이 된다면, 주황색이 수선의 발이 된다면 다른 애들 입장에선, 다른 수선의 발 입장에선 얘는 빗변인데 얘는 자기가 수선의 발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때가 가장 길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점일 때보다 다른 수선의 발까지일 때는 얘가 더 길고 자기가 수선의 발이면 더 긴 빗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2,1은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2,1을 기준으로 한 삼각형이 무조건 만들어지거든. 자, 결론적으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선 중 원점까지 거리가 최대. 원점까지 거리라는 말이 없네요. 문제에서 원점까지 거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걸 반영한 문제가 바로 그 다음 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방금 얘와 얘를 지나는 직선 중이라고 했는데 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1148번처럼 x-y 플러스 2 더하기 k의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에서 두 직선에 교점 지난다라는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일 테고요. 니은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애가 존재하냐라고 했는데 이 직선이 만들지 못하는 건 누구뿐이라 했어요? 네, K에 붙어있는 얘만 만들지 못하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얘의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3K 플러스 1 나누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찾는 거니까 뭐 2K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디귿
지금 내가 말하고 싶었던 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오씨, 다음 문제였나 보네. 미안해요. 착각했어요. 원래 이 문제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원래 내가 문제 좀 착각했는데, 리을이라고 할게요. 이 관련된 문제 중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겁니다. 저 직선 중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게 하는 K의 값은 이라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와 얘의 교점은 뭐예요? 1,3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1,3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그 중에서 원점까지 거리가 최대인 점은, 그러니까 최대가 된다는 거는 이 얘가 수선의 발이 되게 하는 점인 거잖아. 그치? 맞아요? 이때가 실제로 최대값, 직선 중 원점까지 거리가 최대가 되게 하는 값은 루트 10이 되고, 왜냐면 0,0부터 1,3까지 거리니까. 근데 그때의 K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기울기가 여기 얘랑 수직이 되도록 하는 거니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거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돼요. 저 문제랑 이 문제를 합쳐서, 저 표현을 합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방금 말했다시피 기울기는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3k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답은 나오게 됩니다만, 아이디어 자체를 좀 잘 기억해달라. 이 그림 자체를 좀 기억해달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자, 그럼 디귿에서 말하는 건 뭐냐? k는 마이너스 3일 때 3x-y는 0과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 0의 각의 이등분선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k가 3이라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대입해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y 플러스 20은 0이라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 선이냐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 각의 이등분 선은 어떤 식으로 구하냐는 거지. 이게 이 유형의 주제가 될 겁니다. 그럼 이 각의 이등분 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 각의 이등분선이란 건 간단합니다. 내용 자체는. 두 직선이 있고요. 여기 각이 있잖아? 그 각을 이등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헌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있죠. 그래서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m과 n이라고 한다면 이 둘은 수직이 되고요. 크게 관심은 없고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m과 n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가져옵니다. 중학교 때 배웠는데 맞죠? 수선의 발을 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R, H, A 합동이므로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게 돼요.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게 되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이라는 아이디어로 식을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한 x, y라는 애가 있어서 이 x, y라는 애에서부터 L1까지의 거리와 x, y에서부터 L2까지의 거리가 실제로 같게 된다면 이들 간의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 관계식으로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 이 x, y라는 애에서부터 3x-y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합시다. 그럼 루트 10분의 절대값 3x-y가 되겠죠? 그렇죠? 그냥 x랑 y 그대로 넣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x, y에서부터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 0까지의 거리를 구하면요. 루트 10분의 절대값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둘이 같다라는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을 찾고 싶다면. 그럼 실제로 루트 10이랑 루트 10은 똑같잖아. 맞지? 절대값끼리 비교하면 되죠. 그럼 절대값은 절대값이라는 건 어떻게 풀어요? 다시 절대값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0과 절대값 3x 마이너스 y라는 애가 같대. 이거 어떻게 풀어? 범위 어떻게 나와? 누가 플러스 누가 마이너스인데? 네, 제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저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값은 절대값의 풀이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봐봐. 절대값 x가 3이라고 하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풀마 3. 네, 마찬가지예요. 절대값과 절대값이 같다는 건 둘이 똑같거나 부호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똑같다면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둘이 부호만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한테만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풀이 방법, 그러니까 절대값은 둘 다 플러스냐, 그러니까 하나는 마이너스냐, 이런 식으로 부호가 같냐, 부호가 다르냐라는 것을 이용해 써줍니다. 그리고 이걸 풀어주면 4x 마이너스 플러스 2y 마이너스 10은 0이기 때문에 얘가 등장하죠. 디귿은 맞습니다. 이렇게 돼요. 지금 이거 리을을 내가 설명하는 바람에 풀이 공간이 좀 모자라서 좀 끼웠었는데 다시 직선 간의 거리는 말했다시피 여기 어떤 x, y를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뭐가 나오고요. 또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뭐가 나오고요. 근데 그들 간의 거리가 나와서 절대값 미안해요. 절대값 L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거리에 대해서. D1, D2라고 할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고? D1은 D2 이거나 D1은 마이너스 D2가 되도록 이제 해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알았죠? 절대값과 절대값이 같다라는 건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이용해 풀어줍니다. 자,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말을 내가 앞에 소단원들 할 때 설명한 적이 있어. 언제 설명했죠? 언제 설명했어요? 각의 이등분선? 응? 뭐라고? 다시 말해봐. 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문제에서 고난도로 나오는 게 내심 구하기가 나옵니다. 사실 많은 학교에서 나오진 않고요. 나왔던 학교는 하나가 헷갈리네. 영석고랑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영석고랑 하나가 내 생각이 기억이 맞다면 의구예요. 나머지 나온 적 없습니다. 내신 구하는 거. 그렇죠? 영석고는 할 줄 알아야겠죠? 아니?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내신 구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각의 이등분선 2번 구해서 그 교점 구해주면 돼요. 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삼각형과 이직선과 이직선의 각의 이등분선 구하고 이직선과 이직선의 각의 이등분선 한 번 더 구하고 그들의 교점 구하면 그게 내심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기죠. 여기에서 기울기에 대한 관념이 어느 정도 형성돼야 되는데 각의 이등분선 2개예요. 실제로 2개 나왔잖아. 그치? 둘 중에 내가 찾는 애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울기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기울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반드시 마이너스야. 왜냐면 둘의 직각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보면서 내가 찾는 삼각형에서 여기는 기울기가 플러스여야 되고 얘도 기울기가 플러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좀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다기보다는 길죠. 풀이 과정이 길어요. 지금 각의 이등분선 하나 구하는데 이만큼 소비했죠? 그럼 하나 더 구하는데 똑같이 소비해야 되죠? 그럼 그거 나온 거 교점까지 구해야 되죠? 맞죠? 근데 여기서 더 거지같이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점 3개 줍니다. 점 3개 주고 삼각형 내심 구하라고요. 그럼 왜 거지 같냐면 이 2점 지나는 직선 하나 구해야 되죠? 이 2점 지나는 직선 하나 더 구해야 되죠? 이 2점 지나는 직선 하나 더 구하고 그 3개의 직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2개 골라서 각의 이등분선 구해야 되고요. 또다시 2개 골라서 각의 이등분선 구해주고 거기서 이제 나온 직선 2개에 대해서 교점 구하면 됩니다. 이게 영석고 서술형 문제였어요. 네. 3개 있어도 똑같이 2개 있는 거죠. 네,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초록색깔 구하려면 2개의 직선 다 알아야 되죠? 주황색깔 구하려면 2개 있어야 되죠? 결국 3개 다 구해야 돼요. 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문제쯤 되면은 여러분 그 시험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땡겼어야 됩니다. 앞에서 정말 한 땀 한 땀 공들여서 문제를 풀면 네, 한 3문제 놓치게 될 거예요. 시간상. 그럼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알았죠? 뭐 기출 한번 보면 느껴지겠죠. 기출 한번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뭐 느껴질 겁니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고 이게 잠깐만 직선의 방정식 오늘 나갔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 원반 끝날 겁니다. 22일에. 그럼 이제 25일부터 우리가 이제 복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쵸? 영석고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이 그 3, 4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을 진도를 나가야 돼서 언제 나가냐? 3, 4차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은 29일에 나가도록 할게요. 알았죠? 25일부터는 잠깐 뒤에 것좀 복습하고 그 다음에 29일에 3, 4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루면 끝나요. 하루면 끝납니다. 도형의 방정식이 한번 마무리 완전되고 22일날 진도를 다 나가면 25일날은 그거에 대한 질의응답까지 받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연립 방정식까지 다시 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아마 쭉 다시 기출 풀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럼 29일에 한번 기출 시험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은 아직 안 배웠다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방정식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기출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아무튼 그렇겠습니다. 그래서는 아마 29일부터 다시 또 기출 풀고 뭐 하고 하면서 바빠지겠죠? 6월부터는 많이 바빠질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이제 다음 주쯤 되면은 시험 날짜 나온 학교 있어요? 시험 날짜요? 네, 그러니까 너희 6월 27, 28, 그다음에 7월 1, 2, 3. 아 왜 또 주말 끼고 보냐? 진짜.
그러게요. 동의고가 25일부터라고? 그 주? 다른 학교는? 다른 학교 있어요? 7월 1일부터? 그럼 이게 일주일 차이 나네. 자, 그럼 이제 한 시험 길게 남은 학교는 한 6주? 짧게 남은 학교는 한 5주 정도 된 거죠? 공부 시작하세요.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시험 대비라고 공부 진도 나와 있는 건 어느 정도 공부 좀 하면서 진행해 줘야 돼요. 여러분, 기말고사 범위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정말이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시작할 수 있는 거 미리 시작해요. 가끔 시간에 대한 가늠을 못하는 것 같아서 말할게요. 지금쯤부터 진짜 시작해야 돼요. 알았죠? 등급 올리고 싶으면 지금부터 슬슬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과학이나 사회 같은 거, 예를 들어 효자고는 이번에 과학 안 봤죠? 니 봤니? 국어 안 봤, 저런 거 안 보면은 단원이 되게 많아요. 거의 막 책 반권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하루 이틀 만에 안 되잖아. 그렇죠? 미리 생각하고 계획 짜야 돼요. 문제는 난이도가 더 높잖아. 외워야 될 것도 좀 더 많고, 과목 불문하고. 근데 그런 과목이 8과목 이렇게 돼봐. 그럼 빡세다는 거지. 그치? 안 그래도 수학은 난이도가 그지 같은데. 그쵸? 미리 할 생각 해야 됩니다. 겁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정보 기말고거든요. 네? 근데 거기 정보 기말에 파이썬이 나와요. 뭐라고? 파이썬이라고 막 프로그래밍. 파이썬 뭔지는 알아. 네, 근데 그 영어로 치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외워야지. 파이썬도 언어 아니야? 파이썬도 C++ 같은 언어잖아. 그냥 컴퓨터 명령어 아니에요. 그게 언어잖아, 일종의. 이렇게 치면 이게 된다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아니야, 파이썬? 그런 거 같아요. 아니야? 잘못 알고 있나?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외워서 하는 거죠. 다 외워서 하던데? 전에 어디 학교였더라? 수행평가로 그런 거 실제로 쓰는, 그냥 다 수행평가였는데 다 쓰는 거였어요. 이거 보면서 이거 만들려면 뭐부터 써야 되는지 다 쓰는 게 수행평가였어요. 내 기억을 아마 고국고였던 것 같아.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어야 됐던. 원래 고국고 동일고가 수행평가가 좀 그지 같죠. 일반고 친구들은 좀 많이 버거워할 만한. 네, 무튼 각설하고요. 자, 진도 나갑시다.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각형 넓이 뭐예요? 뭐야, 삼각형 넓이? 자,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자, 문제가 생깁니다. 밑변 넓이 어떻게 구하냐? 밑변 누구랑 높이가 누구야? 그 전까지 있었는데 전사에 거래해가지고 그렇죠. BC를 만약 밑변이라고 할게요. 그럼 높이가 얼마예요? A, B, C 수선의 발. 그러면은 BC는 그냥 밑변 거리 구하면 되고요. A부터 직선 BC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하면 삼각형 넓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 가요? 그러니까 변 하나 잡고 다른 점에서 이 변의 수선의 발 내린다, 뭐 그런 이야기지만 사실 그럴 필요는 없고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좀 길 수 있지만 간단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예 한번 들어보죠. 뭐가 좋고 오늘 5월 며칠이냐? 18일? 1,4 5,4 5,5 4, 뭐냐 이거 얼마냐? 8? 이렇게 된다 합시다. 숫자 거지 같죠? 자, 그럼 여기 길이 얼마예요? 4루트 2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야 돼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 이 직선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y는 기울기 4 증가한 동안 1 증가했고요. x-1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x-4y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루트 17분의 절대값? 잠깐만. 그지같이 잡았네. 자, 그러면은 이제 4랑 8 대입하면요. 4-32 더하기 15라서 얼마예요? 19 하면은 13인가? 루트 17분의 13. 그래서 넓이는 4루트 2 곱하기 루트 17분의 1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해가요? 이상한데? 잠시만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올 리가 없는데? 4 곱하면 16 빼기 1 15 17 4 8 계산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19 32 4 증가한 동안 1 증가했다. 미안해요.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17이죠.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지저분하게 나올 리가 없죠.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건 여러분들이 꾸준히 많이 구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것도 빨리 구하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게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과 같은 꼼수를 이야기합니다. 신발끈 공식이라던가 혹은 사선 공식이라고 표현하면서요. 다음과 같이 2분의 1에 x1, y1, x2, y2, x3, y3 그러니까 저 좌표를 세로로 한번 쓰고 그 다음 처음 시작한 것만 다시 한번 쓸게요. 이렇게. 자, 이런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대각선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빼준 다음에 절대값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 표현의 의미 그냥 이렇게 써두고 내가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2분의 1의 절대값 x1, y2 둘 곱하고요. 더하기 노란색끼리 곱한다는 거예요. x2, y3 더하기 x3, y1 얘네들끼리 곱한 거에서 반대쪽에 있는 애들 x2, y1, x3, y2, x1, y3을 곱한 걸 빼주면 네, 답이 나옵니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2분의 1의 절대값 이거 좌표가 지금 1, 4, 5, 5, 4, 8, 1, 4 계산해주면 2분의 1의 절대값 얼마죠? 5, 45, 61 그래서 41 48이죠. 빼면 네 2분의 14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끈 공식, 사선 공식이라고 말해요. 자, 단점이 있습니다. 서술형에서 못 풀어요. 못 써요. 객관식에서 써도 괜찮습니다. 서술형에서 못 쓰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서 풀 거라는 걸. 그래서 이제 서술형을 내는 학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술형 2번에 1번 BC를 구하시오. 2번 A에서부터 BC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3번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다 쓰라고 합니다. 이게 서술형 풀이에요. 의여고에서 나왔던 문제였죠. 1, 2, 3번 차근차근 다 구하는 문제. 자, 근데 이게 좀 요상한 게 있는데 쟤는 못 씁니다만 저거의 변형 형태는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뭐냐면 교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x1, y1, x2, y2, x3, y3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치? 근데 학교 교과서 보면 딱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0,0에 대해서 x1, y1과 x2, y2에 대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다음과 같다. 이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끈 공식인데 하나가 0, 0인 거야. 그쵸? 맞아요. 저 사선 공식인데 하나가 0, 0인 거야. 그래서 두 개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건 교과서에 있어서 써도 돼요. 그럼 저거는 못 쓰고 이건 못 쓰는데 뭐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0,0일 때밖에 못 쓰니까 그냥 결국 쓸모 없잖아요. 아니지. 얘를 0,0으로 바꿔주면 되죠. 얘 0,0으로 바꿔주면 x에서 x, y에서 얼마씩 뺐어요? x에서 1, y에서 4. 그러면 얘는 4,1, 얘는 3,4. 네, 그래서 넓이 구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2, 네, 3 빼기 16의 절대값이었죠. 네, 똑같이 나오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식 쓰면 돼요. 이동을 시키고 왜냐하면 하나가 0,0이면 쓸 수 있거든. 0,0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쓰면 사실 얘가 제일 빠릅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그래서 1151번 문제를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0,0과 1,k, 4,2에 대해서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의 절대값 2-4k. 그 값이 4다. 그러니까 절대값 2-4k가 8이니까 k가 얼마예요? 4분의 10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분의 6 이렇게 되겠죠. 내가 찾는 양수는 4분의 10, 즉 2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질문? 0,0일 때는 쓸 수 있어요. 선생님, 전 그런 허접한 꼼수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나왔을지라도 서술형에서 이거 쓰지 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의여고에서 했던 것처럼 정말 1, 2, 3번 다 구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 5a의 길이가 얼마예요? 2루트 5죠? 그럼 b부터 5a까지 5a는 지금 어떻게 돼요? 5a까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b는 1,k고요. 5a는 어떻게 돼요? 지금 4,2랑 0,0 지나는 직선이니까 2분의 1x x-2y는 0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1-2k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 곱하고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얘가 4. 네, 절대값 1-2k는 4가 되죠. 똑같이 k는 2분의 5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2분만. 2분이면 돼, 2분.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정석풀이 방법도 이용할 수 있고요. 아까 말했던 사선공식 이용할 수도 있고요. 1154번 보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미안해요.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이 이차함수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죠? a가 3과 7 사이를 쓰니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때 y는 2x 마이너스 12a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그러면 여기 봐봐. 어디가 제일 짧아 보여, 거리가? 거리가 어디가 제일 짧아 보여? 요쯤일 것 같아, 맞지? 거리라는 건 수선의 발까지 거리니까. 그럼 거기에서 거기가 어떻게 구해?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죠? 과정이 좀 깁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건 거리가 최소인 점이잖아요. 그쵸? 최소인 점. 그럼 여기서 제일 가까운 점을 찾는 건데
이게 수선의 발까지, 수선의 발인 애들 중에 제일 짧은 걸 찾는 거잖아. 그치? 요쯤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 그게 어디 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하기 힘들다는 거죠. 여기에서 수선의 발이라는 개념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게요. 우리가 삼각형 같은 데서 높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높이의 정의가 뭐죠? 높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높이. 높이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높이요? 높이 어떻게 정의했어? 삼각형 높이. 시나몬. 그렇게 고급 말을 썼다고? 그냥 삼각형 공식만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초등학교 때 높이라는 게 높이를 안 배우는데 어떻게 삼각형 넓이에서 밑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배워? 어?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여기? 그럼 이거는 높이가 뭔데? 여기 연장선 봤을 때 쓰시는 그럼 그걸 한 번에 뭐라고 말하는데? 평행한 선 길이의 길이입니다. 평행한 선 길이의 길이에요. 그래서 직선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넓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여기서 여기 이렇게 있고서는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이게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해요. 높이가 다 똑같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배웠어요. 초등학교 교재에 있던데? 잘못 봤나? 중학교 거에 있던 거야? 중학교 때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초등학교 때 넓이 어떻게 구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냥 이런 삼각형만 있었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삼각형 없었냐? 초등학교 때? 그래? 센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없어요. 찾아봐야겠네. 그럼 중학교 1학년 때로 갑시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행한 직선 간의 거리를 우리가 높이라 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이 초록색이랑 평행한 애가 접할 때 있을 거예요. 맞죠? 그때가 제일 짧을 때입니다. 얘 기울기가 2x 플러스 k인 거죠. 그럼 난 얘랑 뭐 하는 걸 찾아야 돼요? 접하는 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접하는 그 직선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직선 간의 거리가 점과 직선 간의 거리가 됩니다. 자, 그럼 얘랑 뭐 한다 했어요? 접한다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는 0에 대해 얘의 판별식이 0이 되는 거고요.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라서 이렇게 된다면 k라는 게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0 이렇게 써지겠죠. 그치? 자, 내가 원하는 건 이 직선 간의 거리예요. 직선 간 거리 어떻게 돼요? 아까 공식 외우자 했죠? 루트 5분의 k 마이너스 12a. 근데 k가 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a 마이너스 21 얘가 되고요. 난 이거의 뭘 구하는 거야? 최대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5의 절대값 a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마이너스 4죠? 이렇게 되고요. 어차피 절대값 안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빼든 없애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a가 5일 때 루트 5분의 4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요? 질문?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접하는 상황을 되게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접하는 상황을 진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거는 별로 설명하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꼼수로 그냥 하나만 알려주면 나중에 수학 2에서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미분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미분이라는 게 뭐냐면 몰라도 됩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가 미분이 의미하는 게 기울기라는 것만 인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울기. 내가 원하는 게 이 곡선에 있는 애 중에 기울기가 2인 거 찾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찾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뭐냐면 어렵지 않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 자체는 2차식만 나올 겁니다. 어차피 3차식이나 4차식은 여러 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앞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얘를 없애요. 얘가 기울기입니다. 이게 미분이에요. 이거 앞으로 내리고 그러면 x만 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x는 지워요. 그리고 상수는 그냥 없앱니다. 그럼 얘가 기울기야. 내가 원하는 건 얘가 2인 걸 원하는 거죠. 얘가 기울기인데 그게 2인 걸 원하잖아. 그럼 x는 a 플러스 1이 됩니다. 네, 요 점이 a 플러스 1 콤마가 돼요. a 플러스 1 콤마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0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21 마이너스 a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부터 얘까지 거리 구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 접한다라는 아이디어를 안 써도 돼요. 다시 연습 하나만 할게요. 이거는 기억할 사람만 기억해도 됩니다. 정식 풀이는 이 붉은색으로 쓴 거고요. 예를 들어서 y는 2x 제곱 마이너스 20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20x라고 할게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10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게 어떤 y는 2x 마이너스 50이라는 애랑 평행하고 접하는 애를 찾고 싶어. 이 점을 찾고 싶다고 할게. 그럼 어떻게 찾냐면 원래는 접한다. 그래서 판별식은 0을 써줘야 되는데 얘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2x 곱하기 2 빼기 20 이렇게 돼요. 그럼 4x 빼기 20이 2가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얘가 4분의 22 콤마 이렇게 뭐 대입하면 되죠. 숫자가 좀 기분 나쁘네. 숫자를 좀 이상한 거 가져와서 그러네요. 4라고 할까요? 그러면 6 콤마가 되죠. 6 콤마 이제 y 좌표는 6 대입하면 뭐 나오겠죠. 그래서 이 6 콤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직선 간의 거리만 이용해도 되긴 합니다. 네. 제곱을 앞으로 보내고. 네, 제곱을 앞으로 보내서 얘랑 기존에 있던 애랑 곱해주고 x는 지우면 돼요. x랑 상수하면. 잘 가고요. 조금 오버했네. 숙제 잘해와요. 제가 뭐 이런 방법이 있답니다. 근데 몰라도 풀긴 해요. 그렇게 뭐 엄청 오래 걸리진 않고 근데 가끔 편할 때가 있어서 그냥 사선 공식 알려준 것처럼 알려준 거예요. 1157번 한 문제만 풀고 잠깐 쉬죠. 1157번 풀어볼게요. 기네? 생각보다 길게 되네. 이번 숙제가 질의응답이 별로 없었는데 생각보다. 설명하고 잠깐 쉬죠. 이거 영상 올라오면 한번 다시 피게 해볼게요. 네, 그러세요. 그럼 좋죠. C,0이라는 점과 B,0이라는 점과 0,A라는 점이 있습니다.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네, 외심 찾으라는 겁니다. 외심을 어떻게 찾을 거냐에 대해서 BC의 수직 이등분선 요쯤 되겠죠? 수직 이등분선인데.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뭐다? x는 2분의 b 더하기 c다. 그쵸? 수직이니까. 뭐 끝난 거 아니야? 끝났는데? 끝? 답이? 뭐야 이거 바보로 보는 거야 우리를? 네. 네, 보통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1155번 같은 겁니다. 1, 2, 3, 4, 5번 해놓고서는 빈칸에 들어가는 거 찾는 거 알았죠?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요. 수직 이등분선 찾는 거. 아, 참고로 이 방법 기억해 두세요. 이 방법. 내가 매번 말했지만 외심을 찾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평면좌표에 나오는
거리가 같다.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고, 직선에서 나오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조금 이따 할 거는 원방에서 나오는 일반형에다가 대입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대입할 거예요. 볼 거예요. 근데 얘가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빨라서 이 방법 자체를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훨씬 빨라요. 얘가 제일 단순합니다. 풀이 방법 자체는. 근데 이게 진짜 훨씬 빨라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았죠? 외심 구하는 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라서 꼭 기억해 줘야 되는데 얘가 제일 빠르다.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원의 방정식 좀 이야기